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 과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거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과제가 어떻게 보여지고 또 어떻게 제출하는지 먼저 그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현재 이렇게 파란 불이 꺼져 있는 것들은 수행한 과제, 제출한 과제이고요. 수행하지 않고 할당은 받았으나 교사한테 할당은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파란색 버튼으로 불이 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가 어떤 과제를 했고 어떤 과제를 하지 않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과제 A와 B 중에서 A 과제를 한번 클릭해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과제 보기를 눌러서 학생이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만든 제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활동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가된 테드 영상은 일본의 테드 강의 영상인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고 해양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이것을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해서 제출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제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 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0점 만점의 과제인 것 같고요. 20점 만점 중에 10점은 아이디어인데 각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성도 역시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은 A를 받기 위해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예시를 보고 학생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학생은 이곳에서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학생이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 드라이브로 나와 있지만 업로드, 내 PC에 있는 PPT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해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아무거나 한번 업로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과제가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된 과제를 이제 학생은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학생이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좋겠죠. 또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주제 말고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었던 학습지를 사진으로 스마트폰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요 추가 또는 생성해서 자기가 제출해야 되는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도구로 찍은 사진 파일을 PC로 옮긴 다음에 PC에서 파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학생이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로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바로 드라이브에서 끌고 와서도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식은 지금 별도의 과제 제출 양식이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컴퓨터를 다루고 만져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서 과제를 제작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과제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만약에 학생이 처음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새 창이 열리게 되고 이 안에서 학생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입력하고 나서 그냥 바로 닫기를 해버리면 자동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 저장된 파일 그대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말고 교사와 개인적으로 비공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 없이 학생이 직접 과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과제 예시 B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과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가 만든 양식 파일에 과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곳에서 느낀 점을 적을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이번 문제가 구조화되거나 혹은 비구조화되거나 이런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서 학습지나 활동지를 이렇게 제작해서 안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각자 느낀 점을 작성하고 아까처럼 별도의 저장 없이 바로 닫기를 한 후 과제를 제출하면 교사는 제출된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화면에서 과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사의 계정인데요. 방금 과제 예시 A와 과제 예시 B, 과제 예시 A를 수정해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아까처럼 작성을 한 것이고요. 선택사항이지만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써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이 테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테드 영상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추가해서 링크로 붙여 넣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공해주는 기준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질문에서는 기준표 기능이 없었는데요. 과제에서는 기준표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답을 달거나 교사가 학생들의 답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옵션 버튼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과제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클릭하시면 사실은 빈 화면이 나오지만 제가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의 화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영역인지 평가의 구분 영역, 그 영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은 각 등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준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표를 더 추가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과제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죠. 과제 B의 같은 경우는 과제 A와 유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제 A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별로 사본 제공한다는 문서가 들어갔는데 만드는 방법은 만들기 과제를 클릭한 후 제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을 그대로 입력하고요. 여기는 활동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추가하시는 거고요. 만들기 들어가서 구글 문서를 우리가 어떤 정해진 양식대로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글 문서를 클릭하시면 이 문서가 새로이 열리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수행 과제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나 문제의 어떤 답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 답을 학생들이 잘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지를 잘 구조화시키면 되는데요. 이 구조화는 교과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방형 설문처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선생님이 표를 넣고 싶다고 하시면 삽입에 들어가셔서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이미지 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구조화된 이 활동지 혹은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이 양식을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나면 별도의 저장 없이도 자동 저장이 되는데요. 그냥 저는 제목 자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 폴더, 이 문서는 자동 저장이 되었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가 선생님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 옵션 버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하면 학생은 방금 만든 이 문서에 그냥 볼 수만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을 하면 여기 우리 클래스룸에 듣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30명이라면 30명의 학생이 여기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작업을 하고 B라는 친구가 작업을 하고 C라는 친구가 각각 작업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서를 학생별로 받고 싶다면 이 과제를 여기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하셨을 때 그러면 학생 개인별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아까 보시던 것처럼 개인별로 작업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여기 있는 이 과제 제출과 관련된 옵션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준표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표를 클릭하셔서 기준표 만들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영역은 이 평가의 영역, 뭐 아이디어라든지 논리적 완성도 쓰시면 되고요. 설명을 쓰시면 되는데 이 평가 영역의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선생님들이 100점 만점에서 또 보시고자 하는 영역별로 점수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별로 만약에 아이디어 영역이 30점이다 하면 만점 기준으로 해서 그 5점이나 뭐 2점, 3점 이 급간대로 점수를 추가하셔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영역 말고도 또 다른 기준, 뭐 완성도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더 늘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루브릭인데요. 이 루브릭이 완성이 되고 나면 꼭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장 버튼을 하게 되면 이곳에 기준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은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구분이 되는 거고 아까 위에 과제 예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두 개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넣고 안 넣고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 과제가 수행과제의 한 영역으로 반영된다면 기준표를 넣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제를 만드는 방법, 만들기 기능에서 과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선생님의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영상을 보고 뭐 어떤 걸 제출하거나 혹은 어떤 선생님이 제공한 문서에서 아이들이 작업을 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작성한 활동지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제출한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그 방법, 과제 제출 이후에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조금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그 패들릿 게시판을 이용해서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3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연습을 해보시고요. 혹시 모르시는 경우 제가 유튜브에다가 구글 클래스룸 고객센터 게시판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